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 계지탕은 어떠한 약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계지, 작약, 생강, 감초, 대추. 우리가 앞으로 이 처방에 대해서 제가 근거 자료로 삼고 있는 것은 기릭동동의 약증인데, 약증이라고 하는 거는 약의 어떠한 증거다 이런 소리죠. 이 사람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이와 같이 분류해 놓은 게 아니라 중경서와 금계유략에 나타난 계지가 있는 데서 그 추증일 때 또는 군신자사에서 군약일 때, 신약일 때에 그것을 보고서 증상을 수집한 거예요. 그 나름대로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것도 가설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는 경험적으로 이렇게 얻은 거기 때문에 무시는 할 수는 없다. 계지가 심장의 양기를 보호해준다. 이것은 택도 없는 소리죠. 가금은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나 어떤 증상, 구체적인 증상, 그러니까 환기는 배농의 성약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떠한 증거를 통해 해야지 막연하게 이것은 보약이다. 오장육부를 보호해준다. 이와 같은 것은 본초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정신에 좋다. 이건 막연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약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아주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지는 뭐냐? 우리는 계지가 뭐지? 계지의 추칭이 뭐지? 책에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상충을 치료한다. 그리고 나서 분돈, 두통, 발열, 오한, 한출과 신통을 치료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병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이 일관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방식이 뭐냐?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해서는 안 되고 뭐든지 의심을 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자, 먼저 계지가 상충을 치료한다 그런다고 하는데 상충이 무엇냐? 첫 번째, 상충은 왜 발생이 되느냐? 상충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각자의 생각에 의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글이에요. 자, 상충은 왜 생기느냐? 제가 기상충론에서도 썼고 보감론에 썼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느 부위에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서 상호 가지고 있는 역학관계, 균형관계가 깨지면은 진동이 발생된다. 진동. 요즘 말하면 진동이에요. 일종의 상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맞느냐? 이거는 우리가 규명을 조금 해야 돼요. 우리 몸에는 수시로 진동이 발생이 돼요. 스트레스 받거나 감기거나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 이 진동의 현상이 바로 분돈, 두통, 발열, 오한, 한출, 신통이라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면서. 그러면은 이 상충은 어떤 종류냐? 계지가 모든 상충증을 치료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기의 상충만을 계지의 양력이 미치고 담음이라든가 수기가 가장 현상에서 미묘한 거거든요. 이거보다 거친 거, 기의 종류도 많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조탁직이라 그래요. 그런 거를. 그래서 담음이라든가 변이라든가 어혈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으로 생긴 기상충은 치료가 안 된다.
잘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안 된다. 그래서 중경 처방에는 그거 같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수지제에는 계지를 많이 쓰지만 어혈지제라든가 담음에 있어서는 쓰질 않아요. 또 열분으로 있을 때는 안 쓰잖아요. 황령과 황금 이런 거 쓰죠. 그게 상충을 또 치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지는 상충을 치료한다가 맞지만 그 중에서 수기 변조로 발생되는 기상충을 치료한다. 진동을 치료한다. 또는 충격을 치료한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 분도는 뭐냐? 복부에서 나타나는 상충의 적이에요. 굉장히 큰 거죠. 예. 막 벌렁벌렁하죠. 복직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것은 촉진, 그러니까 압진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은 반드시 복진을 하고 복진을 할 때는 손바닥으로 살짝 떼야 돼요. 막 복진은 여러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복진 자체가 하나의 치료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가스라든가 수기 정체라든가 열을 촉진과 복진을 통해서 이게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소리가 들렸는데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물소리가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진을 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함부로 여러 번 하지 말고 한 번, 두 번 정도로 해서 끝해야 된다. 이것은 복진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중경은 관념적인 의서가 아니라 손과 발과 눈과 귀를 통해 가지고서 그 증상을 확인했다. 두통, 발열 이것도 전부 다 수기 변조에 의한 충격에 의한 증상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하나하나 외우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돈이라고 하는 증상과 이 두통도 무조건 그러면 두통이 있다 그래서 그럼 계지를 쓰냐 그게 아니죠. 전제 조건이라 그랬잖아요. 수기 변조에 의한 두통, 표의 수기 변조에 의한 발열, 오한 또는 한출. 왜 신통이 우리 피하에 우리 몸에 수기가 정체되면은 일반적으로 몸이 무거워요. 몸이 무거워. 아, 나 요즘에 몸이 무거워. 이거는 당신 기가 허해서 그래.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기가 허해하면 몸의 수기가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기를 보호하면 수기가 치료되느냐? 기를 보호하는 개념은 후세방의 관점이고 고방을 한 사람은 거기서 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발하는 거나 해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왕탕이라든가 계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무겁고 몸에 통증이 있는 것을 치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면에는 수기 변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기가 치료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저절로 우리 몸의 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후세 처방은 그냥 보증이탕 이런 식으로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만약에 굳이 쓰고 싶다 그러면은 보증이기탕에다가 계지를 증량을 해서 쓰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와 같은 것을 이거 기릭동동이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말고 기릭동동은 오직 그 증상 위주로 해서 약증을 썼기 때문에 그것은 그 중경서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병세의 관점이라든가 병기의 관점이라든가 어떤 기효수의 관점은 개인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전후 문맥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지 이것을 틀렸다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이면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통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계지가 맞다 그게 아니죠. 흉중유열로 인해서 할 때 황령과 황금을 써야죠. 발열도 마찬가지예요. 증정 발열도 있잖아요. 이때는 조이승기탕 같은 거 써야죠.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 그 병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는 병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모든 것은 다 해석해야 된다. 땀이 난다 그래서 무조건 계지탕을 쓰는 게 아니죠. 어떨 때는 이열에서 나오는 그 찐득찐득한 땀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당연히 석고라든가 또는 대왕이라든가 이런 걸로 충분히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정관념을 버리고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상황 논리라고 하는 거는 그 옛날 사람 말하면 중용사상이에요. 그게 우리가 뭐 사서의 그 중용을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상황에 적절한 것을 취한다. 이게 바로 중용사상이다. 작약은 주로 결실, 이렇게 굳어 있는 거를 굳어 있는 것과 특히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거, 똑같은 비슷한 거죠. 약간은 경직되어 있는 것을 치료하며 복직근이라든가 근육이 경결이 되었을 때 치료한다. 방으로는 복통, 두통, 신체 불임과 뭐 동통, 뭐 복만, 해역, 설사를 치료한다. 신체 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불인이라는 거는 그 예를 들어서 동통이라든가 뭐 이런 것과 유사한 거예요. 내 몸인데 내 몸 같지 않은 걸 불인이라고 그래요. 뭔가 내 몸이 이렇게 좀 불편해요. 그게 불인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복통과 두통, 동통이라든가 이 복만 이런 것은 이것과 전부 다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를 하는데 쓸 수도 있다. 예.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설사한다 그래서 무조건 작약을 쓰느냐? 그게 아니죠. 예. 어떠한 상황에서 설사를 하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뭐 기립동동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이면의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설사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 복직근 구련에 이것을 쓴다. 수렴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안이나 거담이나 사하나 이뇨작용을 사용하는 데에는 사용하지 않거나 적은 용량만 사용한다. 적은 용량을 사용하더라도 거기에는 다른 그 군약이 있기 때문에 그 작약이 그 문제를 이렇게 야기시키지 않는다. 설사 이런 사용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뒤에 나오겠지만은 계지탕에서 거작약이 나올 때는 상충증이 심할 때 작약을 뺀단 말이에요. 근데 계지탕에는 작약이 있잖아요. 상충증을 치료하는데도 바로 적은 용량만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 병의 주증은 상충을 우리가 치료해야 된다고 하면 연계출감탕이라든가 계지거 작약 뭐 이런 식으로 가계탕이라든가 이렇게 쓰잖아요. 없애든가 적은 용량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발안시킬 목적이다. 거담시켜야겠다. 설사를 멈춰야겠다. 이뇨를 해야겠다고 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빼거나 가감하는 데 있어 적게만 사용한다. 요거는 뭐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 감초. 우리가 약방에 감초라고 그러죠. 감초 안 들어간 약이 없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 후세방의 영양에 의해서 그래서 감초 2푼, 대추 2개 이런 식으로 공식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감초는 뭐냐?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중경서의 초기에 그 고방가들이 쓴 그러니까 중경시대죠. 급박하다.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태야. 그럴 때는 일단 눈 감고 쓰라는 얘기예요. 많이 쓰라는 얘기예요. 뭐 하나 두 쪽이 아니라 대량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급박할 때. 곁으로는 골랭, 사지골랭, 본조, 충역을 치료한다. 우리가 앞으로 처방을 공부하면서 연계 감조탕 또는 뭐 그 작약 감초탕, 복직근이 구련돼 가지고 복통을 일으킬 때 감초를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번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감초와 건강을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후세에 말하는 개념 음번이죠. 그러니까 몸이 냉하면서 이 번조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감초, 건강, 심할 경우는 부차까지 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자. 그러니까 허실에 관계없이 일체에 급박한데 2급이라든가 급통이라든가 막 근육이 경직돼 가지고 이런 경우는 완화하는 작용이 있다. 뭐 감초를 먹으면은 백초의 약을 조화시키고 뭐 이런 것도 뭐 이해하는 건 뭐 도움이 되지만 먼저 급박한 데는 한열 허실 열이 있던 차든지 간에 쓸 수가 있다. 생강 굉장히 쉬우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주로 수독의 상충으로 발생되는 해수, 오심, 구토를 치료한다. 자, 수독에 잠재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해수라든가 구역감이라든가 구토를 한다는 거예요. 주로 위내 정수, 소화기 내에 수분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 이럴 때는 생강을 쓸 수가 있다. 그런데 해수증이라 그래서 무조건 그러면 생강을 쓰냐 큰일 나는 경우가 있죠. 진액이 부족하면서 해수가 있을 때는 생강을 쓰면 독약이죠. 그럴 때는 윤제를 써야죠. 항상 어떠한 증상의 그 이면의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전후 사정을 살펴서 써야 되는 거죠. 무조건 해수증에 있다고 해서 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풍안에 의해서 수분 변조에 했을 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만성적인 해수증에는 잘못 쓰면 큰일 난다. 뭐 쓸 수도 있지만 다른 약이 물론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쓸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또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위내 정수가 보이지 않거나 진액이 부족으로 인한 대열, 건조한 상태에서는 금한다. 변비증에 생강 같은 거 잘못 쓰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건조하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피부를 건조한 사람들 있잖아요. 건성이거나 이럴 때는 쓰면 안 되죠. 반대로 몸이 습하다든가 이럴 때는 쓸 수가 있죠. 또. 예. 그러니까 이 주치증을 통해서 그 문제점도 우리가 동시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강이라고 하는 것은 위내의 정수증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걸 산음이라고 해요. 산음. 쉽게 말해서 음을 풀어준다. 산음작용 또는 위내의 어떤 그런 축소작용에 탁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군자탕 같은 경우 후세방이지만 굉장히 좋은 약이잖아요. 거기 뭐 백출, 백복이라든가 무슨 이런 거 했을 때 사군자탕은 백출 같은 걸 보면은 위내의 수기를 치료를 해주고 심화비를 치료해주는 약이지 보기지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무조건 그것을 파악하지 않고 사군자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가 약하다 그래가지고서 위기능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위기능이 무력할 때는 사군자탕을 쓸 수가 있어요. 위기능이 왜 무력하느냐? 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론 기가 부족해서 그래서 위내의 수기가 정체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사군자탕이 아주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위내의 수기를 치료하는 것이 바로 기를 보호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 치료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병독의 현상을 치료를 해주면 바로 기는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이해하지 말고 구체적인 어떠한 현상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보다 더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대추는 주로 이렇게 근육이 응축되어 가지고 강급한 것을 치료한다. 방으로는 해수, 분돈, 번조, 신동, 협동, 복중통을 치료한다. 근데 이런 것도 알고 보면은 전부 다 수기 변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기육, 복직근의 연인, 강급의 주치는 작약과 비슷하지만 대추는 거기 이수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이수를 요할 때는 대추를 써야 된다. 예. 감맥 대조탕이라든가 어떤 그 막 놀래서 할 때 감초하고 대추만 쓰잖아요. 그리고 또 영계 감조탕이라는 거 어떤 분돈증이 있을 때 대추를 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수작용을 원할 때 어떤 근육이 경결되거나 이럴 때는 대추는 뭐 2개 쓰는 게 아니에요. 많이 쓰는 거예요. 예. 대량으로 쓰는 거예요. 그때 이수작용이 있다. 작약과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수시키기 위해서는 대추를 써야 된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중경서에 보이는 증상은 빙상의 일각이다.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은 우리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헤아려 볼 수 있는 자꾸만 뭐랄까 그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은 이와 같은 확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 상충한다고 하는 건 그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거든요. 그 상충하기 이전에 수많은 증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계지탕을 활용을 해야지. 이것만 가지고 자꾸만 그 계지탕을 쓴다 그러면은 이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영영 정말로 죽을 때까지 계지탕 한번 못 쓰는 한의사들 많아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새로운 해석
그래 그걸 통해 가지고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그 중경서를 그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